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참 정말 벌써부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라는 얘기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뉴스를 요즘 끊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뭐 TV 틀어놓으면은 뭐 이재명 얼굴 나오고 막 웃고 있고 막 이렇게 뭐 눈도 막 이래가지고 막 사악하게 해가지고 막 웃고 있는 모습 보면은 확 그냥 막 밥맛이 막 떨어져 버리니까 아니야 뉴스도 나는 끊고 산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심정이 진짜 제가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이 지금 이제 인사를 하나하나씩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의 포인트는 민정수석일 겁니다. 이 민정수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다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역할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과 그다음에 문재인 이런 애들이 계속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지수사가 있다 보니까 더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것일 텐데 이런 맥락 속에서 누구를 과연 민정수석으로 앉힐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눈에 띄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광수를 갖다가 앉히겠다라는 것인데 이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수통 출신의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원래 많이 예상이 됐던 것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검찰과는 뭔가 좀 상관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뭐 30년 가까이 평생을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윤석열 라인이다라고까지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이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히다 보니까 이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점이 생기는 것인데 더 큰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서영교 있죠, 그렇죠? 서영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에게 대놓고 반기를 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비췄다라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서영교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서영교가 6월 7일이었습니다. 오광수가 이제 그 공식화되기 전이었죠. 민정수석 설이었을 텐데 그때 같은 경우도 대놓고 반기를 들었어요. 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설로 언급된 사람이 얘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설로 나왔던 사람이 실제로 되는 경우가 없었다. 오광수는 안 될 거다 이 얘기죠. 이유가 뭐냐? 윤석열과 같이 있었고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님하고 같은 동기이기도 하고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마평에 오르고 설이 나오기도 하지만 윤석열 등등과 같이 일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라면 저는 약간의 검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얘기를 하죠. 이 서영교 같은 경우도 찢길까봐 뭐 쑤셔질까봐는 모르겠습니다만 찢길까봐 두려워서 그런지 최대한 이제 그 줄여가지고 저렇게 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과 이제 그 오광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글쎄요 뭐 이재명과 오광수 둘 사이에 이 뭔가 좀 뭐 공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딱히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광수를 갖다가 민정수석에 저렇게 앉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영교가 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혁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민변 또한 마찬가지로 오광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딸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눈에 드러나 있는 거를 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검사에 지금 이제 특수통 출신으로서 28년 가까이나 검사 생활을 했었고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개딸들의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은 사이비 종교잖아. 우리 그 총통각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주교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반응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켜봅시다. 손자병법까지 막 등장하고 막 지피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봅시다. 나는 이재명을 믿는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뭐예요? 그냥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게. 무조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현실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것인데 현실적인 그게 없이 그냥 믿겠다. 무조건 이재명만 따르겠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겠습니까? 광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만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이 또 드러났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나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눈에 띄는 게 이 단독 기사 어디 썼는지 아십니까? 경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그 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언제 이것들이 또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제 내 세상이다. 뭐 내가 이제 뭐 대통령 돼가지고 뭐 사법부도 이제 뭐 다 거느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요. 경향신문 또한 마찬가지로 대놓고 지금 이렇게 단독 기사까지 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내용이 뭔지를 조금 보니까 2012년도 오강수가 검사장으로 승진해가지고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해당 부동산이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이 됐대요. 그리고 퇴직하고 난 뒤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더블로 지금 불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모두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검사장이 됐어. 재산이 다 공개가 돼야 돼. 그런데 이만큼 막 재산이 있다라는 게 공개가 되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냥 그 부동산을 갖다가 명의를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검찰을 퇴직하고 난 뒤에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명의 바꿔놓고 다시 내 걸로 가져오겠다.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게 오강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강수는 지금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 같았으면 부동산 실명법 이거 위반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태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을걸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지금 MBC부터 JTBC까지 도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참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배신의 배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강수가 이제 A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제 그 뭐 저기 동창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동산을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름을 갖다가 바꿔놨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또 통수를 친 거예요. 어떻게 통수를 쳤냐? 이 검찰직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 돌려달라, 내 이름 다시 바꿔달라 하는데 이거를 안 바꿔주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눈에 띄는 게 뭐냐? 그런데 이 동창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폭로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폭로를 했어요. 오강수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으로 그렇게 부동산을 샀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나한테 명의신탁을 한 것도 불법 아니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그렇게 확보했던 재산도 불법 아니냐? 모든 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맞섰던 겁니다.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다. 사람이 화가 나면 별짓을 다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법원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없던 얘기를 지어낸 것일까요? 아니면은 명나라 시대가 돼가지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권력 중에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찢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 대통령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몰랐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라면서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해한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오강수 지금 문제 터진 거에 대해서 그냥 강행하겠다 이 뜻 말고는 지금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거꾸로 보수 정부에서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사검증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있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아까 전에 서영교, 그래도 초반에는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서영교가 입장을 갖다가 확 바꿔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입장과는 살짝 달라졌죠, 그렇죠? 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광수 민정수석 반대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그리고 또 9일 날에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오광수는 윤석열과 다르다, 검찰개혁 역할을 기대하겠다, 전폭 지원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진짜 개판이죠. 이게 만약에 다른 거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재명을 보수 정부 쪽의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났겠습니까? 서영교라고 하는 인간도 초반에는 뭔가 그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살짝이라도 들어보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길까봐 이런 식으로 꼬랑지를 내리고, 참 진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정부는 벌써부터 글러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